안녕하세요, 아인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페이트 그랜드 오더 뿌띠리츠로 발매가 된 실더 마슈키리에 라이트 제품 준비해 봤습니다. 제품의 정보를 살펴보면 발매는 2019년 9월 21일, 가격은 14,000엔, 국내 건담 베이스 기준으로는 16,800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 상품입니다. 등장 작품 페이트 그랜드 오더를 살펴보면 페이트 프랜차이즈로 개발된 일본 스마트폰용 모바일 게임입니다. 인류의 멸망을 막기 위해 설립된 인리계속 보장기관 카에데아에서 2016년에 인류가 멸종하는 것이 밝혀지고, 이를 막기 위해 시간여행을 통해 시공의 특이점을 찾아 그것을 해명 혹은 파괴하는 성배 탐색 그랜드 오더를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해당 캐릭터 마슈키리에 라이트 설명 보도록 하죠. 카에데아의 전 소장 마리스 빌리 아니모스피어가 계획한 데미 서번트 실험의 몇 안 되는 생존자입니다. 그랜드 오더의 소원에 응한 서번트 한 개를 몸 안에 품고 있는 소녀로 불완전하지만 튼튼한 방어를 자랑하는 방패를 무기 삼아 인류사를 둘러싼 싸움에 몸을 던집니다. 자, 소개는 이 정도로 해보겠고요. 자, 그럼 제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게임 페이트 그랜드 오더에 등장하고 있는 실더 클래스의 서번트로 등장하는 마슈키리에 라이트를 프라모델로 해서 제품화를 했습니다. 일단 비율을 보게 되면은 정상적인 등심 비율과는 살짝 다르죠. 데포르메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비율상으로 보면은 거의 3에서 3.5 등신 정도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품 사이즈는 카탈로그상 약 10cm 가량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거의 캐릭터가 거의 사람 손바닥만한 사이즈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제품 자체가 런너 2장으로 구성되어 있던 상품이기 때문에 이런 걸 감안하고 봤을 경우에 제품의 퀄리티는 생각보다는 잘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얼굴 조형을 보게 되면은 역시 반다이 쪽에서 나오는 캐릭터를 이제 피규어가 아니라 프라모델화로 나오고 있는 이러한 상품들에서 많이 지적받는 부분이긴 한데, 얼굴 조형미가 솔직히 말하자면 만족에서 불만족을 좀 왔다 갔다 하는 상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면 그래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시리즈의 팬층에서는 조금 아쉬움을 느낄 수 있는 얼굴 조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머리카락 파츠 때문에 한쪽 눈이 가려져 있지만 얼굴 자체는 양쪽 눈이 모두 다 조형으로 잡혀 있습니다. 눈과 눈썹 부분은 스티커로 처리가 되어 있고요. 파츠를 겹쳐서 조립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스티커를 잘 붙이셔야 깔끔하게 눈 형태를 만들 수가 있게 되어 있네요. 마슈 머리카락 앞머리 부분에 살짝 덧나와 있는 이 머리카락 같은 경우에는 개별 파츠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살짝 이렇게 약간 이게 공간이 살짝 보이게 되어 있는데, 이 머리카락 같은 경우에는 개별 파츠로 되어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머리는 조형 자체는 심플하게 깔끔하게 조형으로서 만들어 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제품에서 이제 캐릭터의 갑주 부분은 몰드 표현을 상당히 꼼꼼히 잘 해놨습니다. 자, 일단 갑옷 전반적으로 보이는 이 복부 부분을 포함해서 이렇게 갑옷의 조형 같은 경우에 생각보다 상당히 신경 써서 조형을 짰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등 쪽 부분 역시 돌려보면은 갑주 부분에 이러한 몰드 파여 있는 거 충실하게 되어 있고, 팔 쪽의 장갑 부분 역시 사이즈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충실하게 몰드 표현들을 다 해놓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아쉽다라고 한다면 파츠로서는 최대한 분할을 하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사이즈의 한계가 좀 명확하게 보이는 데가 있어서 일부는 이제 스티커와 실로 대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가슴 윗부분에 올라가 있는 이 보라색 라인 실로 처리가 되어 있고요. 등 쪽에 보이는 이 V자 라인에 라인 역시 실로 처리가 되어 있고, 허벅지 쪽에 붙어 있는 이 검은색 라인 스티커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게 왜 있는가 싶었는데, 이 팔 관절 부분이라 그래야 될까? 이 상박 부분에 이 사선으로 이제 경계가 되어 있는 이 어깨와 이 상박 쪽의 연결 부분에 있는 이 피부톤으로 되어 있는 이 사선 부분 역시 스티커로 처리가 됩니다. 아무래도 색 분할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지만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파츠 분할이나 이런 걸로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스티커로 처리를 한 것으로 보여지네요. 어떻게든 일단 분할이라든지 스티커라든지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재현을 했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엄밀히 따지자면 색 분할이 이렇게까지 했음에도 좀 부족합니다.
자, 설마니 이게 제품화가 돼서 이거를 비교 대상으로 쓰게 되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안 해봤는데, 보드게임으로 나왔던 페이트 그랜드 오더 보드게임에 등장하고 있는 마슈 피규어 상품입니다. 사이즈는 상당히 작죠. 색깔 같은 경우에는 갑주나 디자인, 다른 표현들은 그러려니 다 따라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갑주 상단부에, 가슴 상단부에 있는 보라색 라인 실로 똑같이 따라온 게 볼 수가 있는데, 팔 쪽 보라색 라인 하나도 없죠. 색깔 분할이 안 돼 있고요. 그리고 잘 몰랐던 부분이었는데, 신발 역시 검은색 단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색깔이 보라색이 섞여 있는 라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프라모델상에는 스티커나 이런 걸로도 재현을 못했다라는 점, 그리고 주먹을 쥐고 있는 이 손 장갑 부분 역시 원래는 색깔이 다르게 분할이 되어 있어야 되지만 마찬가지로 분할이 되어 있지 않다. 나름대로 떼울 수 있는 부분은 떼우려고 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100% 완전히 따라온 데는 무리가 있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마슈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방패입니다. 방패 같은 경우에는 제품 사이즈보다도 조금 더 크게 해서 초대형 사이즈의 방패 느낌을 상당히 잘 표현을 했고요. 방패의 조형은 생각보다 너무 잘 나왔습니다. 소체에서는 좀 아쉬운 포인트들이 있기는 했지만 색깔 분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방패 같은 경우에는 스티커가 일부 사용되기는 했지만 분할이라든지 디테일 표현들이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일단 조형 자체도 사이즈 비례감을 생각하면 상당히 알맞게 잘 축소해서 제품화가 되었고요. 방패의 상단부와 하단부에 있는 회색 라인, 위아래의 회색 라인 같은 경우에는 스티커로 대체가 되어 있고, 이 문양 부분에 있는 은색 부분이 스티커고, 이 방패 겉면에 이 색깔의 분할 표현은 파츠 분할로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 방패 안쪽에 역시 파츠 분할로 재현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뒷면이 약간 고리다공증 성향이라는 거는 조금 아쉽다면 아쉬울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일단 디테일 표현을 보게 되면은 방패 중심부에 있는 요정 문자 몰드로 파여 있습니다. 먹선 넣으시면은 깔끔하게 이렇게 디테일을 표현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상하로 있는 이 문양 같은 경우에는 몰드가 되게 치밀하게 파여 있습니다. 몰드가 되게 치밀하게 잡혀 있는데, 문제라고 한다면 이것을 이제 은색으로 이렇게 보석 박혀 있는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위로 통짜 스티커를 덧붙여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붙이게 되면은 몰드가 완전히 그대로 덮여서 묻히게 되는 형상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퀄리티가 오히려 떨어지는 인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봉과 이제 이쑤시개 같은 걸로 이렇게 이 몰드를 꽉꽉 눌러서 이렇게 자국을 다 일일이 살려주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색깔도 살아나고 이렇게 몰드 디테일 표현도 살릴 수 있는 모양으로 만들 수가 있기는 합니다. 몰드는 정말 디테일은 잘 살려놨는데 이 위를 그냥 스티커로 덮어야 되는 방식이라서 좀 공을 들여야 이 디테일을 살릴 수 있는 형태라는 점이 조금은 아쉽게 느껴지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형태 자체는 상당히 잘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방패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손잡이 파츠를 통해서 이제 마슈 손에 쥐어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반대쪽 손에도 들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지만 교체용 손 파츠가 별도로 있는 건 아니라서 방패는 언제나 오른손으로만 잡고 포즈를 잡아야 된다는 게 또 아쉽게 느껴지네요. 그리고 이어서 가동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것이 상품화가 되었을 때 가동이 얼마나 될 것인가 개인적으로는 좀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조형 형태상으로서 가동 자체는 되겠거니라고 생각은 했지만 과연 이 소체를 얼마나 움직일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됐는데, 생각보다 가동 포인트는 많습니다. 일단은 주요 관절 포인트들은 다 움직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는 해요. 목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얼굴 움직일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볼관절 형태로 다 되어 있습니다. 어깨 역시 기본적인 볼관절 형태로 되어 있어서 어깨 가동이 가능하고요. 팔꿈치도 자체 관절을 통해 90도 가까이 굽힐 수 있는 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하반신 쪽으로 내려와서 골반 쪽 고관절 같은 경우에도 다리는 움직일 수는 있는데, 갑주가 앞뒤로 이렇게 가리고 있는, 덮고 있는 형태이고 갑주 자체가 분할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동폭이 크게 잡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 앞뒤의 가동 자체는.
하지만 일단 가동 자체는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죠. 발목 역시 개별적으로 볼 조인트 취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티가 안 나서 그렇지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가동 자체가 이렇게 티가 좀 안 나서 그렇지 가동은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안 되는 포인트라고 한다면 이제 허리 같은 경우에는 파츠가 통짜로 되어 있습니다. 바디가 통짜로 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허리 가동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의외로 왜 여기는 가동이 없지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무릎입니다. 다리 파츠가 그냥 통짜예요. 이것도 사실상 이 정강이라고 해야 될까, 무릎 윗부분과 이제 아래쪽까지 내려오게 되는 이 발목 아래 부분 빼고 이 부분이 사실상 이제 좌우 결합으로 만들어지는 통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릎 쪽은 가동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살짝 조금 의아스럽기는 해요. 팔꿈치도 가동이 되고 어깨, 고관절, 발목, 목 다 가동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허리와 이제 무릎만 가동이 되질 않는다. 처음에는 이제 먼저 선행으로 나왔던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이제 다리가 안 움직인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골반 쪽을 포함해서 아예 하반신 쪽은 가동이 되지 않는 걸로 알았는데, 발목도 별도로 해서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고 고관절도 움직일 수가 있는데 무릎만 가동이 되질 않습니다. 이게 무릎이 가동이 안 되다 보니까 가뜩이나 하반신 쪽으로 액션을 잡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너무 많더라고요. 무릎이 안 굽혀지니까 뭔가 여러 가지 액션을 취하는 데 있어서 포즈가 잡을 수가 없습니다. 포즈 잡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냥 세워두는 거, 적당히 세워두는 것 외에는 적당한 다른 액션을 취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좀 많이 큽니다. 허리도 안 움직이고 무릎이 안 움직이고 이 두 가지가 움직이지 않게 되니까 포즈를 취하는 데 있어서는 많이 불편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베이스입니다. 클리어 베이스가 부속이 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클리어 베이스가 들어가 있고요. 제품의 설명을 보게 되면은 보구 애니메이션을 이제 따와서 연출하고 있는 베이스라고 설명상 나와 있습니다. 마슈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딱 봤을 경우에 개인적으로 그 설명이 와닿지는 않았는데, 굳이 이제 끼워 맞추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방패 보구 이펙트가 전개될 때의 모습으로서 이제 육각형 같은 이런 느낌으로서 전개되는 이런 식으로 벽을 형성하는 느낌을 표현했다 정도로 이야기를 맞출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컨셉에 비하면은 구현도가 조금 뭔가 안 맞는 것 같은 살짝 그런 느낌이 좀 있긴 하네요. 베이스의 고정 방식은 보통 이제 등에 따로, 피규어 같은 경우에 등 쪽에 꼽는다거나 액션 피규어 같은 경우에 뭐 이런 식으로 한다던가, 아니면은 고관절 사이, 고관부에다가 따로 조인트를 연결하는 방식이라던가 뭐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하는데, 특이하게도 발 쪽에 고정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또 불편하다면 상당히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장점이라고 한다면 소체 쪽에다가 별도의 조인트 구멍, 홈을 파지 않아도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소체를 깔끔하게 온전시킬 수 있다라는 장점이 되겠지만, 단점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고정 포인트는 다리에 한정되기 때문에 액션이나 여러 가지 포징을 취할 때 있어서 가동에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아무래도 다리 한쪽은 사실상 이 위치에 고정이 돼야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불편할 수밖에 없겠고요. 뭐 앞서서 다리가, 무릎이 안 움직인다라고 해서 포즈 취하는데 불편합니다 라고 얘기는 했지만, 고정 방식이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무릎이 가동했다라고 해도 포즈 취하는데 제약이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이즈에 비하면 발 자체가 상당히 작은 편이라 베이스에 도움이 없으면, 실드를 받친다라고 하면 또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액션을 취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좀 제약이 많은 상품이라고 보여지는데, 베이스의 고정 방식조차 이 다리 쪽을 잡아야 하는 방식이라서 여러모로 좀 불편합니다. 그리고 이 방식이 고정성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에요. 핀 형태로 딱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C형 형태로 해서 파츠를 잡아줘야 되는 건데, 보시다시피 다리 쪽을 딱 넣어서 고정을 시킨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인 고정성 부분에서는 좀 애매합니다. 뭐 그냥 쑥 빠지는 정도는 아니겠지만 생각보다 고정성이 뛰어나다고는 볼 수가 없는 방식이라는 점,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쉽게 느껴질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페이트 그랜드 오더 뿌띠리츠로 나오는 실더 마슈 키리에라이트 상품 살펴봤습니다. 제품의 퀄리티로만 본다면 개인적으로는 잘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색분할을 실과 스티커로 대체를 하고 그러고 있기는 하지만 색분할이 다 되어 있지는 않고요. 주요 관절이 대부분 가동이 됩니다. 하지만 무릎, 허리가 가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액션 포즈를 취하는 데 있어서는 좀 제약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 더욱이 다른 관절들은 다 가동되게 만들어 놓고 허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무릎이 가동이 안 되는 건 왜 그랬는지 살짝 의문이 갑니다. 뭐 이래저래 장점과 단점이 겹쳐 있기는 합니다만 가성비적인 부분을 이야기하자면 구성에 비하면 가격대가 생각보다 너무 높게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16,800원. SD 프라 정도로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가격이 거의 15,000원 이상 가격이라는 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좀 부담스럽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외부 몰드 퀄리티는 상당히 잘 뽑아 나왔고 조형 자체가 잘 나왔다라는 점에는 동의합니다만 구성적인 부분에서는 좀 여러모로 아쉽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액션도 제약이 심하고 교체용 손파츠가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모로 가성비적인 측면에서는 좀 아쉬울 수가 있는 상품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제품 준비를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피규어홀릭 채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